자매입니다. 지금부터 한국형제운동의 건실한 발전을 위한 제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방적 브레드리는 과거 전 세계 복음화에 크게 기여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직적 교단이 아닌 운동으로 지속되어 오다 보니 오늘날 미래 방향성에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과거의 역사와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한국 브레드린과 한국 교회가 나아가야 할 건실한 발전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안은 형제운동의 정체성 찾기입니다. 현재 한국에서의 형제운동은 정체성을 찾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새신자나 혹은 형제운동의 1세대의 자녀들은 초기의 선배들의 고난과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제운동은 제도권 교단과 달리 조직화된 구조로 존재하지 않는 운동이기 때문에 처음 정신을 잃으면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취약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레드린의 삶의 전통적인 형태의 환멸을 느껴 떠나거나 방식을 수정하려는 부류와 변화에 단호한 태도를 보이면서 구태의연한 생각을 반복하는 부류로 나뉘어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첫 번째는 성경의 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초기의 형제운동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당시 기존 교회의 전통에서 벗어나 성경의 모습으로 교회를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우리도 세월이 흐르면서 생겨난 브레드린 자체의 관습과 전통으로 인한 모든 선입견을 버리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로우더는 신약은 교회에 대한 원리를 말하고 있으며 특히 이 원리를 적용하도록 성령을 주셨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문자 자체에 매여있는 해석에서 벗어나 성령의 인도 아래 그 원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할 때 변화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초기의 정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형제운동에 대한 역사적 연구를 통하여 초기의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기대 효과로 자신들의 역사를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역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교리적으로도 올바른 정체성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현재의 상황을 바르게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브레드린이 성경과 역사를 통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수립하게 된다면 다른 제도권의 교회가 가지지 못한 경쟁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제안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지도자 양성입니다. 21세기의 한국은 1960년대 초기 지도자들이 활동하던 시대와는 현격히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이 세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양성해야 합니다. 한국의 브레드린은 자체적인 교육기관을 가지고 있지만 주로 지역 교회 내에서 은사를 따라 도제 방식으로 지도자를 키워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에든지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현대사회의 필요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기존 교육기관을 보다 전문화하여 이 시대에 걸맞은 지도자를 키워낼 수 있도록 더 수준 높은 교육기관이 설립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외국의 전문적인 교육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한국 형제운동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이런 전문화된 교육기관이 있으면 심도 있는 교리 연구가 이루어지고 형제운동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는 신학이 재정립될 것입니다. 그래서 양질의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으며 그에 맞는 학위도 수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훈련받은 일꾼의 전문성이 존중되어서 목회에 적용된다면 지역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복음이 힘있게 전해집니다. 세 번째 제안은 외부 교단과의 건전한 교류 및 연합입니다. 한국은 제도적인 교단의 세력이 강하고 이단 경계가 심해 브레드린이 타 교단으로부터 고립될 경우 선교 활동에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브레드린은 어느 교단에 속한 사람들보다 자신들의 성경적 분별과 실행에 대하여 자부심이 강합니다. 이것이 다른 교단과의 교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주요한 원인이 됩니다. 이런 태도는 브레드린 스스로 고립에 빠지게 하여 변화하는 세계에 대처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들의 발전을 저해하며 무엇보다도 전도에 막대한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우리는 브레드린을 소개할 수 있는 연구소와 같은 대외적인 기구를 세워서 기독교계에 자신의 존재를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신들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타 교단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고스는 비록 다른 교단에 속하여서 브레드린과 함께하지 않더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라며 우주적인 교회의 일원으로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포용성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 교계의 특수성으로 인한 선교 활동 및 전도에 장애가 되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 고립에 빠져 자신들의 발전을 저해하던 상태를 극복하고 변화하는 세계에 올바르게 대처하며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정체성과 포용성이 넉넉하게 양립함으로써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사랑을 실행하게 되며 교파를 초월하여 한떡에 참여하는 초기 개방적 지도자들의 참된 연합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제안은 지역교회의 독립성에 대한 적용입니다. 한국 브레드린은 개방적 선교사들의 역량으로 세워졌으며 지역교회의 독립을 강조합니다. 이는 다비의 교회론을 따르는 비개방적 브레드린과 구별되는 개방적 브레드린의 명확한 특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역교회가 형제운동의 정신과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면 복음에 대한 본질적인 진리를 훼손하지 않는 한 다양한 실험적 시도를 서로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 지역교회가 서로 연합하여 교류하며 선교와 복음 사역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합니다. 본질적인 진리가 훼손되지 않는 내에서 다양성을 서로 수용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한국의 상황에 맞게 지역교회가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지역교회가 연합한다면 작은 지역교회가 할 수 없는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교회의 독립을 존중해주면서 형제운동의 원리에 따라 유대감과 연결고리를 가지고 다른 지역교회들과 협력하고 동역한다면 한국의 브레드린은 더욱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제안은 형제운동의 원리 실천 모델 세우기입니다. 형제운동이 한국에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형제운동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교회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바버는 브레드린에 속한 어떤 사람들은 그들에게 올바른 가르침이 있음에도 그것들이 이 운동 안에서 실제로 실천되지 않는 것에 좌절하기도 한다. 또 어떤 이들은 부정적인 경험을 하고 떠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현재도 바보의 이야기와 같이 브레드린의 올바른 가르침이 정작 실제 목회 현장에서 온전히 실천되지 못하는 모습에 좌절하거나 부정적인 경험을 하고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만 자신들의 교회론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브레드린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교회론에 따라 실제로 운영되는 교회가 전국 곳곳에 세워져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교회는 첫 번째, 형제운동의 정신에 따라 침례와 성찬식이 형식적인 의식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예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명목상의 복수 장로제가 아니라 실제로 성숙한 장로들에 의하여 목양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형제운동의 초기와 같이 경건하고 영적인 지도자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세속적인 신앙의 모습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을 준비하면서 무엇보다도 활발한 전도와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말이나 이론에 그치지 않고 형제운동의 원리가 구현된 실제 교회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증명함으로써 한국 교회와 사회 속에서 형제운동의 영향력을 확고하게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올바른 가르침이 삶과 목회 현장에서 실행되지 않아 성도들이 겪었던 좌절감을 해소하고 내부 이탈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와 지역에 맞게 성숙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형제운동의 정신을 구현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제안은 변화에 대한 대비와 분별력 있는 포용입니다. 위의 모든 제안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면 미래의 변화를 예견하고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변화라는 주제는 우리 시대의 중요한 관심사이고 교회는 변화를 야기하는 사회 문화에 대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영국 브레드린의 역사학자 로우던에 따르면 과거 강력한 복음의 능력을 가졌던 영국 브레드린이 쇠퇴한 이유는 변화에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반면 부흥을 경험한 교회들은 가장 신성시되던 전통마저도 성경의 기준으로 끌어오는 원리를 배웠고 전통에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는 중요한 형제운동의 원리를 계속 연구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질과 비본질을 분별해야 합니다. 브레드린에서 자주 인용되는 격언인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비본질적인 문제에서는 지역교회
사이에 견해의 차이가 있더라도 같은 형제 운동의 원리 안에 있다면 서로 받아들임으로써 함께 공존하며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한국적 전통과 관습을 벗어나는 변화를 위한 시도가 필요합니다. 변화 속에 있는 지역 교회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전체 브레드린의 성장을 도모할 것입니다. 절대 변하지 말아야 할 진리와 변할 수 있는 지역적인 문제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사용하고 형제 운동의 소중한 유산을 지키면서 이 시대의 변화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한국에서의 브레드린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기수들은 하여튼 다들 이렇게 잘 정리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AI라서 그러나? 아까 우리 박영재님 용감한 남자와 잠시 이야기했는데 이제 이 자료들이 막 인터넷에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사라졌는데 그럼에도 또 한두 개씩 올라오겠죠. 그래서 좀 어떤 면에서는 이런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사람들이 더 있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팀이 관심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하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 예전에 그 김현정의 뉴스 쇼에서 구원파 그때 막 사건, 그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인가 그때 막 시끄러웠을 때에 구원파를 설명하면서 무슨 기자가 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브래들린과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형제님이 듣고 내한테 이야기를 해줬어. 그래서 내가 그 기자한테 내 논문을 보냈어요. 우리는 구원파와 전혀 다르다. 그래서 도대체 어디서 근거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물으니까 위키 거기 자료를 봤다는 거예요. 그 뒤로 우리 형제들이 벌떼같이 올라가지고 그 위키 거기 자료를 다 수정할 수 있다면 그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뒤로 하도 올라오니까 이제 그걸 막아놨다 그러던데, 그래서 그 다음 번에 김현정의 뉴스 쇼에서 이제 그 브래들린이 구원파하고 다르다, 이런 자료가 올라와서 말씀드린다, 이렇게 정정하는 또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더 오래전에 무슨 한국에 무슨 이단 협회가 많네, 이단 그 연구하는 협회가 많네. 거기서 우리를 또 구원파와 연결해가지고 또 무슨 발표를 하고, 그게 이제 자기들 블로그에 올라왔어. 그래서 또 모임의 어떤 형제님이 그걸 보시고는 이거 계속 이게 떠돌아다니면 안 된다, 대응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저하고 박근신 형제님하고 이강구 형제님하고 이렇게 갔나?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이 또 학회를 하는데 갔어요. 서울에 갔는데 뭐 그 이제 목사들하고 나름 신학한다는 사람들이 쭉 모여가지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미리 제가 그 회장님한테 내 논문을 보냈어요. 그래서 브래들린은 이런 구원파와 다르다. 근데 이제 어떤 자료에, 구원파 자료에 뭐가 나오냐 하면, 구원파 자기들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거기 있는 누가 영존이라는 브래들린 선교사를 만났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됐다, 이렇게 연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중에 조사를 해봤어요. 영존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까? 하고 1세대 어른들에게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없대. 그러니까 그 구원파 자료에 뭔가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들고 나와가지고 구원파하고 브래들린을 자꾸 연결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 가가지고 이제 제가 쭉 역사를 이야기했죠. 방금 했던 이야기를 했던 걸 쭉 이야기를 하면서 구원파하고 다르다, 브래들린은 이런 역사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학회에서 또 자료를 내렸어요. 근데 그 학회에 누가 왔느냐 하면은 현대종교 기자가 왔어. 현대종교라고 알아요? 옛날에 탕명환 교수님이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단들을 밝혀내는 잡지야. 지금은 그때보다는 조금 뭐 이름이 덜하지, 그때는 현대종교는 이단이 있으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 뒤로는 막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이런저런 막 혼란이 왔는데,
그때는 아무튼 탕명환 이분이 대표였고 현대종교 아주 유명했죠. 그래서 그 현대종교 기자가 이제 내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 앉아가지고 이제 설명하는 걸 다 들었어. 듣고 마치고 이제 우리가 점심을 먹었나? 근데 이제 와가지고 개인적으로 나한테 묻는 거예요. 뭐 이런저런 질문을 하고 자기가 더 알아보고 싶은데 메일 주소를 달래. 그래서 제가 이제 메일 주소를 줬어. 그리고 얼마 뒤에 그 기자가 현대 종교를 대표해가지고 우리 브래들린에 대해서 질문을 쫙 보냈어요. 질문을. 그 질문 중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분들이 진짜 알고 싶으면 교리적인 문제가 나오면 꼬투리 잡을 수 있거든. 브래들린은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느냐? 여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외에 많은 것들 막 이렇게 문제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분들이 전도 출판사에 나온 책들 다 읽어봤어요. 읽어보는데 그냥 순수하게 교리를 읽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문제를 찾기 위해서 읽어봤어. 그러다 보니 전도 출판사에서 나온 책들 중에 교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몇 개 있었어. 그거를 꼬치꼬치 다 집어냈어요. 집어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해라. 그리고 특히 이제 그들이 딱 집어낼 수 있는 게 회개는 한 번뿐이냐. 요게 구원파에서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 사람들은 회개는 한 번뿐이다. 또 회개하면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는데 또 회개하면은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니다. 이게 이 바곡수 계열이나 이 구원파 군신장 계열에서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 이제 제가 막 기본적으로 답변을 쭉 다 달았어. 달고 또 혹시나 내가 뭔가 좀 꼬투리 잡힐까 싶어가지고 그때 원장님이신 김홍열 형제님하고 또 뭐 몇몇 분들에게 이걸 다 돌렸어. 이렇게 왔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몇 개를 따듬었어. 그때는 꼬투리 잡히면 안 되거든. 그걸 따듬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현대종교 기자한테 보냈어요. 보냈더니 한참 뒤에 다시 메일이 왔어. 사실은 세월호 사건 이후에 자기들이 뭔가 이슈를 찾아야 되는데 브래들린을 특집으로 실으려고 그랬대. 이걸 완전히 막 띄우려고 그랬는 거야. 그러니까 기자들은 항상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거든. 특종. 예.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자기들이 답변 자료를 보니까 또 그때 제가 쭉 이렇게 역사 이야기하고 이걸 보니까 브래들린은 문제가 없다. 감동을 받았대. 그래서 기자들이 회의를 하면서 오히려 브래들린을 정말 여기는 정말 건전한 교회다. 이거를 자기들이 특집으로 실으려고 그랬대. 그래가지고 이제 논의를 하는 중에 그 메일이 지금도 나한테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도 오래됐는데 논의를 하던 중에 자기들은 선한 의도로 브래들린을 소개하고 싶은데 오히려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현대종교라는 잡지는 이단들을 밝혀내는데 갑자기 브래들린에 대해서 좋은 거를 이야기하면 현대종교가 브래들린한테 뭐 좀 받았다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쉽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쭉 메일에 답변이 왔었어요. 한동안은 내가 그 교회 다니면서 우리 그 브래들린 역사 강의하고 할 때 그 이메일 자료까지 내가 다 이렇게 교재에다 붙여서 보냈어. 근데 그 뒤로는 지금 나도 그게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이렇게 이제 인터넷에 부정적인 이야기가 올라올 때에 우리가 대응해야 될 것은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또 무시할 건 무시할 것도 있는데 뭐 또 혹시 또 이런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팀을 모아가지고 하고 또 이제 우리에 대한 어떤 좋은 이런 자료들을 또 이렇게 만들어서 올리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래서 제가 인스타를 하면서도 그 소개글을 실었어. 내가 인스타 하는 이유는 이 브래들린을 알리기 위해서이다. 그렇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렇게 하면은 내가 또 인스타에 올리는 거야. 이렇게 하고 있다고.